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당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걸까요? 날이 갈수록 퇴행만 하니 국민들이 탄핵을 그토록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국제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해외 순방 일정만 되면 또 무슨 사고를 쳐서 대한민국에 먹칠을 할지 걱정인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격떨어지는 대통령실의 의전 수준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버렸죠. G20 회의에서 윤석열을 수행하던 수행원이 브라질 경호원 측과 몸싸움을 하더니 대뜸 윤석열을 앞질러버립니다. 외교에 있어서 의전은 한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동선부터 세세하게 미리 정해두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수행원이 대통령을 앞서 나가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되고 있는 일인데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인지 세계적인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현 용산 대통령실의 더 큰 문제는 국민을 대하는 인식입니다. 이는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님의 테니스든 골프든 그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골프 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 이틀 뭐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님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금 말씀 중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하면이란 말을 썼습니다. 초치라는 말은 공사, 영사, 외교관 등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인 행위인데 상당히 징벌적인 초대를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을 대통령실로 초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예, 제가 부적절한 제가 먼저 단어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드릴게요. 초청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 초치가 대통령실 유행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모시는 대통령조차 미국 대통령에게 초치된다는 말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적절한 시점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초치해서 한번 관절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서. 자, 시민사회 수석이시다 보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시죠? 예. 정광훈 목사도 자주 만나시나요? 예, 가끔 뵙습니다. 가끔 봬요? 예. 어느 정도로 자주 뵙니까? 글쎄요. 그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서요. 예?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서요. 예. 유튜브 방송인데요. 진행자가 전 목사한테 묻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조언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시민사회 수석이 내한테 온다라고 하면서 내가 전화 오면 바로 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와서 이것저것 막 보고도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전 시민사회 수석께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십니까? 뭐 바로 가진 않고요.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네? 예. 전화한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예. 할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광화문을 목사님이 지켜주셔서 촛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석께서 하신다고 해요. 정광훈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 듣고 있습니까? 옵니다. 예? 주로 듣는 편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석께서 그건 전 목사님 말씀이시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예, 그런 예. 이야기 하신 적이 예, 예. 없으면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예. 네, 시간 끊어주시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시면 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시민사회 수석도 그게 맞는 격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 정광훈 목사가 부른다고 쪼로로 가서 마치 부하 직원처럼 보고하고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까 강기훈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말을 분명하게 못 하시던데 지금 현재 근무 중인가요? 용산 대통령실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 그만두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행정관 이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할하고 있고요. 네.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저기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그 비서실장이 홀딩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홀딩이 아니고 지금 비서실장님의 지금 통제하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홀딩하는 거죠. 쇄신하겠다고 언론 플레이까지 했는데 그 대통령실 사람은 관계자가 이미 중징계를 쇄신하겠다고 받았고요. 예? 이미 중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아유 때문에 계속 다니겠네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무적 판단이죠. 아니, 그래서 정무적 말을 왜 이렇게 돌리세요? 일개 행정관 처신에 대해서 수석께서 말을 돌리시면 됩니까? 일개 행정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혁신처로 징계 의결 요청서라는 걸 보냅니다. 그게 보면 강기훈 행정관이 음주로 0.12%로 해서 1.3km 운전했다라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것도 사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법원 자료에 보면 강기훈 행정관이 5km가량을 운전했다고 나와요. 근데 용산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1.3km가량 운전했다고 허위로 기술해서 인사혁신처로 보냅니다. 왜 그렇게 일개 선임 행정관을 감싸듭니까? 글쎄 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확인되지 않다니 여기 법원 자료가 있는데요. 아니요, 1.3km로 인사혁신처를 1.3km는 보냈다는. 용산 대통령실이 네. 인사혁신처를 보낸 자료고 그 네.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했어요. 네, 왜 차이가 생겼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그럼 감추려고 했고 숨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일개 선임 행정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처신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대통령실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강기훈 선임 행정관을 정리하라라고 요구했던 게 장안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리 못하고 있어요. 수석께서 그러시잖아요. 비서실장이 저기 판단하겠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기강이 제대로 섭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지금 5달 동안 고위직 관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발정지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강제로 어떻게 자, 없는 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 수정님. 한다든지. 이야기 하실 줄 알고요. 예. 중간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인 정부 비교 많이 하시는데 전인 정부에서는 똑같은 알코올 혈중 농도가 나왔을 때 바로 그날 해임했습니다. 그 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서관과 이제 예.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경찰서장도 2, 3일밖에 면직하는데 안 걸렸어요. 또 제가 다른 자료 해볼까요? 그렇게 들리신다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과 고개 숙여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 네.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정무수석이시면 기자회견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자리잖아요.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건 부산일보, 아니,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놓는 궤변 그리고 단어 선택에서부터 약속을 안 지키고 쇄신하는 모습 없이 고집을 부리는 점까지 윤 정부가 전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실 전체의 수준이 의심될 정도인데요. 참다 못한 보수 언론, 보수 논객, 심지어는 홍준표마저도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윤 정부가 얼마나 노답인지 사이즈가 나옵니다. 홍준표는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에 대해 그저 망신주기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재선 의원 출신인 홍 수석의 언론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황당하다며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인가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이냐며 질타했고 조선일보도 기자 수첩을 통해 홍 정무수석을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정규재 주필은 국정농단 때 박근혜가 유일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70%가 넘으니까. 네, 그렇죠. 70몇 프로. 네, 그 사람들이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에 굉장히 부적합하고
또 대통령이나 이런 소위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에 속합니다. 보수는 부끄럽게도 보수의 기본 정신을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는 굉장히 권력을 좋아하는 집단으로만 변질되고 있어요. 네. 권력은 어떤 경우에든지 전 국민을 국민으로서 보는 거거든요. 네. 저 국민이 나를 지지하는지 진보 진영인지 보수 진영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정부들은 네. 구분하고 있죠. 보수마저 등 돌린 현 정국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은 이미 조기 대선에 찬성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희한한 재판 결과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에서 2위인 한동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3.6%로 전체 권역,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을 8.6% 앞섰습니다. 또한 뉴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녹취도 단독 보도했는데요. 뉴탐사는 이를 토대로 1심 판결문의 오류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편 검찰을 향한 조국 대표의 진격은 더욱 매서워졌는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책 판단 이전에 검찰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옳습니까? 연설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1932년에 한 연설입니다. 법과 질서만 내세우는 자들은 그것 말고는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단죄될 것입니다. 바로 탄핵입니다.